살다 보면 정말 무서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때입니다. 평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특정한 순간에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일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8가지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문을 잡아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배려와 노력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이 해주는 일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죠. 처음엔 그저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누가 커피를 타다 줘도 서류를 정리해줘도 무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태도가 전염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주변도 차갑게 변합니다. 서로 돕는 문화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그 끈이 없으면 관계는 금방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늘 무표정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호의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주면 변명부터 늘어놓죠.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엔 겸손했죠. 모르는 게 많으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커지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누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얼굴부터 굳어졌죠. 그럴 리 없다며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도 안 돼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았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충고를 하면 일단 듣습니다. 설령 그게 틀렸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거니까요.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고 속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100% 틀린 충고는 없거든요. 반대로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사람들이 계속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매번 거부당하면 결국 포기합니다. 그 다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겁니다. 아무도 진심을 말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만 피곤해지죠.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책임을 지는 건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피하면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격한 일입니다. 한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팀장이 부하 직원 탓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했죠. 그 순간 팀원들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팀장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일했을 뿐 진심으로 협력하지 않았죠. 결국 그 팀장은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큰 실수가 있었는데 팀장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했습니다. 부하들의 잘못도 자기 책임이라고 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팀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분위기였죠. 책임을 진다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항상 책임을 먼저 지려고 노력합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거든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지만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어야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런 식이죠. 그리고 성공했을 땐 자기 공으로 돌립니다. 실패는 남 탓, 성공은 내 덕. 이런 사람과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 회피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면 결국 내가 모든 책임을担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리를 비는 순간 그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하다가 뒤에서는 험담을 하죠.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거니까요. 말이란 참 무서운 무기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특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독이 됩니다.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 병들게 만들죠. 제가 예전에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 흉을 봤습니다. 처음엔 재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불편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일기도 저렇게 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 모임은 몇 달 만에 해체됐습니다. 서로 불신하게 됐기 때문이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열등감입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 남을 끌어내리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추락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화제를 바꿉니다. 동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계속하면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러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죠. 그런 사람 주변엔 항상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모이고요. 반대로 험담과 비난만 하는 사람 주변은 썰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떠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뱉은 독이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일을 부르고 나쁜 말은 나쁜 일을 부릅니다.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중합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평소는 겸손하던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자마자 거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한 회사에서 평사원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전까진 모두에게 친절했죠. 커피도 타주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승진하자마자 180도 변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커피 심부름을 시켰죠. 회식 자리에서는 군림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하나둘 이직했고 그 부서는 엉망이 됐죠. 결국 그 부장도 1년 만에 저천됐습니다. 진짜 리더는 지위가 올라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걸 아니까요. 부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거만한 리더 밑에서는 모두가 불행합니다. 겸손한 리더 밑에서는 모두가 성장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야 거만해지진 않았나 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만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권력의 무서운 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맛보면 계속 더 원하게 되죠.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못할 짓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주변 사람도 모두 불행하게 만들죠.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힘이죠. 그건 지어 얻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얻는 겁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여섯 번째는 어려울 때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 남 탓을 하는 사람과 묵묵히 견디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큰 손실을 봤죠. 그때 직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사장님 잘못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극복하자고 했죠. 위기가 지나고 나서 누가 진짜 동료인지 알게 됐습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은 결국 떠났고 함께 견뎌준 사람들과는 더 끈끈해졌죠. 어려울 때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이 진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본 사람만 진짜 동료로 인정합니다. 역경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 또 배신할 테니까요.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려고 노력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죠. 그게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를 성장시켜 주니까요. 일곱 번째는 돈이 생겼을 때 변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자마자 오만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역시 원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그것을 드러낸 것뿐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생활이 나아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습니다. 친구들을 무시하고 돈 자랑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모든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1년 만에 다 날렸죠. 돈을 제대로 다룰 줄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돈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눠주고 베풀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자기만을 위해 쓰면 결국 외로워집니다. 남과 나누면 더 풍요로워지죠. 이것이 돈의 진리입니다. 저는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돈 때문에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돈을 초월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칙과 신념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수단이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한 도구여야 하죠. 그것을 잊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삽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 거죠. 여덟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죠. 그래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가 거래하던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납기일을 계속 어겼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니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거래를 끊었죠. 그 업체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거래처를 모두 잃고 망했죠. 약속을 가볍게 어긴 대가였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척도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작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메모해두고 꼭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가끔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땐 미리 연락하고 사과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그것이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그런 성의는 이해해 줍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의 변명은 늘 비슷합니다. 깜빡했다, 바빴다, 급한 일이 생겼다. 하지만 그건 다 핑계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잊지 않았을 거고 시간도 냈을 겁니다. 결국 약속을 어긴다는 건 상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관계를 정리합니다. 제 시간과 신뢰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유형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변하거나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원수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인사 정도는 하되 속마음을 터놓지는 마세요. 중요한 일을 맡기지도 마시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세요. 그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나쁜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 말이죠.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니까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죠. 중요한 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장을 멈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항상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니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엉뚱한 사람들과 낭비할 이유가 없죠.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살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얻은 교훈이죠.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나쁜 사람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입니다. 저도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하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 하고 남을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려 하고 어려울 때도 긍정적이려 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특정 상황이 발생해야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하고 생활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익이 걸렸을 때, 권력을 갖게 됐을 때 그런 순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순간에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한 카페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한 손님이 커피를 쏟았는데 직원이 즉시 달려와서 닦아주고 새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메마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늘 풍요롭게 살죠.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고 철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베풀고 나누려 합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에게 인색하고 각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죠. 그 회사는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거든요. 반대로 다른 회사 사장은 직원들을 당연한 도구로 여깁니다. 감사는커녕 늘 질책만 하죠. 그 회사는 직원이 계속 바뀝니다. 아무도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감사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바꿉니다. 그래서 리더는 특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제가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행운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신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점점 기회가 줄어듭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 일기를 씁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맑은 날씨, 맛있는 식사, 친구의 전화.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충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충고를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충고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 선배가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급했거든요.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노력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죠. 그 결과 실수가 줄어들었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선택에 정말 감사합니다. 충고는 때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충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충고는 선의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 진심을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충고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무엇을 걱정하는 걸까? 내가 놓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충고 속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빨리 성장합니다. 남의 경험과 지혜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디죠. 물론 모든 충고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틀린 충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고는 거울과 같다.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른다. 그래서 발전할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충고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죠. 이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책임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임감은 성숙한 인간의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요.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날면 먹었지.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남 탓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죠. 제가 본 가장 존경스러운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팀장이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사실 팀원의 실수가 컸는데도 말이죠. 그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 말을 듣고 팀원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죠. 다음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은 문제를 키웁니다. 이 제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보다 책임감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사람을 뽑을 때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능력은 키울 수 있지만 책임감은 타고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결국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책임을 지려면 실력이 필요하니까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작아집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없으니 기회가 줄어들죠.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커집니다.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남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좋은 얘기만 한다.
이 원칙을 지키니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 험담도 하겠지. 그래서 아무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지내게 되죠.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가 좋아합니다.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물론 거짓 칭찬은 안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오히려 교과를 냅니다. 진짜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일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되거든요. 저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일단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센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그 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감정을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말로 상처 주는 일을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냉정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인격의 관계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죠.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남을 위해 사용합니다. 부하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씁니다. 그런 리더 밑에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반대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만 추구하죠. 그런 리더 밑에서는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망가집니다. 저는 작은 권력이라도 신중하게 사용하려 합니다. 그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죠. 내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의 무서운 점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무했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평소에 억눌렸던 욕망이 권력을 통해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괴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권력에 취해 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겸손을 잃었다는 겁니다. 역경과 인격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순풍에 돛 탄 듯 절 나갈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거래처 부도, 직원 배신, 경쟁사의 공격.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 탓도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도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내가 뭘 놓쳤나?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생각하니 해결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운동으로 단련되듯 정신도 역경으로 단련됩니다. 그래서 역경을 겪은 사람이 더 단단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역경을 회피하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지죠.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단련해도 해 나중에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역경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돈과 인격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돈은 인격을 시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더 겸손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죠. 그리고 나누고 베풉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생기면 모만해집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남을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저주가 됩니다. 저는 돈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 사람을 돕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하니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죠. 돈에 노예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행복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게 삽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죠. 그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입니다. 약속과 신뢰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은 신뢰의 기초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큰 신뢰를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할 때 항상 열을 둡니다. 3일이면 될 일도 일로 약속하죠. 그래야 변수가 생겨도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약속보다 일찍 끝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뻐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과 신뢰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무너지는 게 신뢰입니다. 저는 약속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도 적어둡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하죠. 이렇게 하니 약속을 잊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일을 맡기거든요. 반대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기회를 잃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신뢰 게임입니다. 신뢰를 쌓는 사람이 성공하고 신뢰를 잃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큰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불행해지죠. 문제는 겉모습만으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상황이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감사할 때, 충고받을 때, 힘질 때, 말할 때, 권력 가졌을 때, 어려울 때, 돈 생겼을 때, 약속할 때,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말을 조심하세요. 겸손을 유지하고 역경을 이겨내세요. 돈에 휘둘리지 말고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